이게 뭐예요? 하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저는? 하트 맞아. 아 이거 하트예요?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감자 집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이렇게 했는데 방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하세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걸 알고 사용하는 거지? 귀여워 귀여워. 네 반갑습니다. DJ 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J 풀이고 보잭이 나왔습니다. 우. 둘이 요즘 활동 같이 많이 하잖아. 예. 어떻게 그쵸. 지내게 된 거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좀 어린 DJ 중에 시가라는 DJ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파티를 만들었는데 그게 보잭이랑 같이 하는 파티였거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보잭 2002라는 아이디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퍼포먼스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너무 새로운 거예요. 아 이런 거는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무작정 그냥 저 DJ 풀이라는 적인데 네, 시간 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와라. 우리 같이 이거 좀 뭐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다다음 날인가? 그냥 바로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불러서 한 번씩 작업하고 막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뭔가를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루라던가 아니면 팀을 만든 상태야? 저희 인스타그램 좀 보시면 풀용이랑 저랑 한 게시물에 닥터 디아즈라고 이제 그 계정이 있는데 팀이다, 크루다 약간 이렇게 딱 명시하기보다는 그냥 둘이 같이 하고 있는 둘이서 보여주고 싶다 하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실 보잭이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DJ 말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였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도 막 다른 악기 가지고 와서 쓸 때도 있고 저도 다른 악기 쓸 때도 있고 막 다른 형태의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재미를 추구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음악 좀 재밌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라이브 셋으로 하면 보는 사람도 물론 재밌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재밌고 사실. 맞아. 너네 공연하는 거 보면은 되게 즐거워 보여. 되게 즐거워서 막 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막 그래. 진짜로. 근데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당연히 뭐 테크닉적으로 너무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나오는 에너지가 좋아야지만 즐거워야지만 파티가 잘 맞아. 극찬이네요. 멋있어 너네. 오우. 아, 저는 엘라이카 제일 멋있어요. 아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되게 신봉해요 엘라이크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뭐 음악적인 어떤 교육을 사실 받은 질문이네요. 흥미롭다. 오케이. 어쨌든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잖아요. DJ라는 아이덴티티를 제외하고 또 연주자로서 능력이 진짜 빼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해서 우리랑 같이 연주를 하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 너무 고맙게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단 그것도 되게 고마웠고 둘째로 딱 와서 해보니까 저희가 지금도 뭐 저희 그냥 맘대로 하지만 그때는 진짜 맘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딱딱딱 잡아놓는 뭐랄까 제가 엘라이카 없을 때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 그렇죠. 도레미파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진짜 다르다. 근데 또 나는 오히려 좀 다양하게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농담처럼 막 배워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루트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색깔이 있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루트로 해야만 또 낼 수 있는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맞아.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한번 게토보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또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또 했기 네. 때문에 그날 또 악기를 가지고 갔죠. 네, 저는 이제 또 라이브 셋을 했기 때문에 SP404라는 악기를 통해서 404 한번, CDJ 한번 백투백으로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혼자. 저도 비슷한데 보잭보다는 조금 덜 연관된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잭은 정말 직접적으로 SP가 한 채널을 아예 지배하는 셋을 했던 거고 저는 CDJ 2대를 다 쓰고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DJ로서 아이덴티티가 아직까지 더 크니까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디제잉을 하는 와중에 어떤 소스들을 MPC에서 꺼내서 활용하는 식으로 뭔가 라이브 셋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소로 좀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되게 재밌었고 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죠. 좋았죠. 네. 네. 재밌었죠. 되게 새로운 시도다. 나는 좀 이런 파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 포스터 내용 관련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DJ 풀 네. 포스터에 도울리스. 도울리스 네. 관련해서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 그게 사실
그 칼 디킨스 그 작가님 그 후블라이프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희화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하는 분이라서 제가 뭐 앨범 계획이 있지만서도 사실 앨범이 한 장도 없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음악에 대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으면 그게 되게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막 도울리스고 뭐 뭐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을 넣은 거거든요. 도울리스 셋업이라고 해서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뭐 맞죠. 어떤 기기를 쓰든 뭐 나는 이런 셋업이고 쟤는 저런 셋업인데도 둘 다 도울리스 셋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는 그런 이야기가 올라간 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올라간 거고 제가 뭐 도울리스 셋업에 대해서 막 마스터하고 있다거나 막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은 뭐였죠? 제가 유명했으면 좀 큰일 났을 법한 이제 말들만 뱉었죠, 사실. 90년대 스케이터 문화라던가 그 당시의 힙합 음악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음을 썼죠. 막 90년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어떤 자유로움, 러프함 그런 매력들이 요즘 시대에 없는 게 너무 그립다 하고 밑에다가 보잭 2002년생 이러면서 근데 난 재밌었어 보면서 진짜 잘 만들었다 이 생각했어. 맞아요. 이 도우리스와 그리고 그 DAW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옛날에는 막 제가 도우리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 100% 도우리스로 가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 마스터링 단계를 빼면 믹싱도 기계들에서 다 끝내고 하는 추세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계속 말했듯이 음악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우스랑 키보드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전 가끔씩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한창 고민을 많이 했죠. 곡을 쓰는 거를 해봐야 되나? 그때는 좀 되게 주면서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엘라이크가 되게 막 놀다가 야! 에이블턴이 짱이야. 에이블턴이 그냥 짱이야. 뭘 딴 걸 써. 에이블턴 써. 그래서 에이블턴을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처음에는 막 재밌어서 막 이거저거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마우스로 만지고 이제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 도구를 써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전까지는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였잖아요, 음악을. 근데 이제부터 보는 게 되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큰 흥미를 못 느끼고 뭐 한 번씩 작업하다가 그랬는데 당연히 저 힙합 음악 되게 좋아해 왔으니까 MPC라는 게 가지는 그 어떤 의미를 되게 알잖아요.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걸 구매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서 써봤는데 컴퓨터가 없이도 얘 혼자만으로 곡을 만들 수가 있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것만 쓰는 게 더 재밌겠다.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그럼 얘를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차이점은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제가 아는 선에서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어떻게 보면 음악을 디테일하게 만지는 건 DAW가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기기를 쓰게 되면 다른 환경에서 이 기기를 쓰게 됐을 때 내가 자주 쓰는 환경에서 이 기기를 쓰게 됐을 때 활용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알아가는 게 재밌죠. 재밌죠.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맞나? 네네 맞습니다. 그 3월에 미국에서 이제 페스티벌 DJ 하고 왔잖아. 네네. 근데 어떻게 또 준비됐어? 그게 2년 전에 그냥 미국에 한번 가서 미국에서 내 음악이 뭔가 먹힌다. 이거를 뭐 영상 하나라도 찍어오면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너 지금 어디니? 텍사스 오스틴에 있대. 그래서 그래? 일단 갈게. 한 2주 있다가 거기 로컬 DJ들도 알게 되고 제가 디제잉하는 거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제 막 거기 클럽들 공연들을 한 4개인가 5개인가 하고 LA에 가서 이제 오스틴에서 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무슨 바에 갔어요. 프론트사이드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했다. 그러니까 그래? 너 토요일날 뭐해? 그래서 나 토요일날 뭐 안 하는데? 그럼 너 어디로 와서 너 몇 시에 음악 틀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음악 틀고 미국에서 공연을 그래도 한 달 있으면서 한 7개, 8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쌓이고 나니까 그 다음 연도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 이제 그 아티스트 등록을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차피 로컬 친구들이 다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가서 공연을 하게 됐죠. 뭐 갑자기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여기 어딘데요? 오시겠어요? 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거기는 어땠어? 플레이했을 때 좀. 거기서는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보통 클럽에서 사람들 전부 알만한 어떤 음악 틀면 되게 분위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막연하게 어떤 사대주의적인 생각으로 미국은 아니었겠지. 미국은 내가 어떤 음악을 플레이해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가서 막상 해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듣고 자라온 음악들을 들려주면 당연히 익숙하고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이게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힙합 음악을 플레이하면 명곡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동네마다 클래식이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유명한 곡이랑 저 동네에서 유명한 곡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느낀 것도 그런데 특히나 그 전년도에 LA에 갔을 때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진짜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음악을 틀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로. 이렇게 막 바로 옆에 이렇게나 다른 분위기의 클럽들이 같이 있고, 그 클럽들에 있는 그 크라우드들이 되게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 음악도 즐기고 저 음악도 즐기고 편견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부러운데? 그건 좋은 경험이네요, 진짜. 진짜 누가 뭘 플레이해도 그냥 듣기 좋으면 끝. 기술적인 거에 신경을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듣기 좋으려고 기술적인 거를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방식이 바뀌더라도 내가 이걸 듣기 좋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아요. 보재기한테 한번 질문을 좀 해볼게.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90년대 문화라던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게 원래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힙합 이런 거, 쇼미더머니 이런 것만 들었고 그 전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게 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타는 것도 재밌고 보드 보는 것도 재밌고 찍는 것도 재밌고. 근데 이제 스케이트보드로 이제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겁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운동적인 능력도 진짜 제로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트보드 컬처에 계속 머물고 싶다 이 생각을 하다가 되게 얄팍한 생각이죠. 쇼미더머니가 있으니까 힙합은 망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당연히 더 진중한 태도로 임하고 있고 더 훨씬 사랑하고 힙합만큼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하지만 둘이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면 둘 다 좋아하게 됐거든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힙합 문화나 힙합 음악을 좋아하기 전에 90년대 스케이트보드를 먼저 좋아했기 때문에 90년대 그냥 문화 자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 입고 온 청바지도 실버탭이라는 청바지인데 90년대 청바지 하면 실버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오리지널 이슈입니다. 일어서 봐. 나옵니까? 네, 심해? 나옵니까? 저희 셋이 한 번만 서면 안 될까요? 예, 역시. 요 한국 힙합. 예. 야, 요 한국 힙합. 예. 여기 인터뷰 와서 일어선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없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없어. 소파에 올라온 사람도 없지 않을까? 소파에 올라간 적도 내가 없죠. 처음이야. 2m의 라이크. 내려오세요. 야. 오. 핏 다 보여줬어? 아, 어쨌든. 아, 들어가지고. 핏을 먼저 보여줘. 이야, 바지핏 보세요. 이게 힙합이죠. 이야. 저희 둘 다 지금 바지가 예. 아, 자, 리얼 힙합 핏을 보여줬고요. 아, 이게 리얼 배기 핏입니다. 예. 신발도 포럼 미드라고. 응, 보여줘. 이것도. 예, 포럼 미드고요. 아, 예. 미드 신으셔야 됩니다. 예, 예, 힙합은 90년대 힙합 미드거든요. 너무. 예. 힙합은 미드 신으셔야 돼요. 이거 혹시 클로즈업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 작년에 나왔던 EP 이제 그건데 이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힙합은 족간지나는 바지입니다, 사실. 힙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90년대 문화 사랑합니다. 네. 최고. 좋아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리릭시스트 4명은 이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힙합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누군가요 혹시? 다들 이제 제가 언급하는 거 안 좋아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 인생 최고 벌스는 진짜 다 까놓고 최고 벌스는 어글리등님 벌스입니다. 오. 예, 어덕형 벌스 중에 말린님이랑 같이 한 라일 러닝이라는 곳에 피처링으로 이제 참여한 곡인데 그게 저는 아직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습니다. 저 인생 벌써 가사 얘기해도 되나요? 비프리 형 가사인데 거기에 네가 제일 잘하면 하면 되지 병신아 뭐가 그리 말 많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피처리 안 해도 될 것 네, 같아. 근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 들었을 때 되게 옛날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거 듣고 그러게 왜 안 했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누구나 뭐 어떤 일을 해도 되게 불평만 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뭐 안 하면서 내가 더 잘해. 저는 이거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하든 진짜 뭐 직장에 다니시든 뭐가 됐든 간에 누가 되게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시기하는 타이밍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거에 빠질 뻔했을 때 저를 되게 확 이렇게 해줬던 게 그 가사였거든요.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자신 있으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앉아서 말이 많냐. 네. 혹시 둘 다 각자 네. 좋아하는 악기가 있어? 좋아하는 샘플러? 그 뭐 악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가 쓰는 거는 일단 오늘 가져온 것들은 다 샘플러거든요. 저는 되게 유명한 제이 딜라나 카니도 썼고 뭐 그런 사람들 썼던 SP 시리즈를 선보여드리러 가져왔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포일핸드 트래커라고 이건 18년도에 나온 악기인데 생긴 것도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장난기가 가득한 악기. 음악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음표나 이제 파형들이 걔는 세로로 갑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그 기계를 한국에 정식 수입도 안 돼 있고 별로 유명한 곳에서 만든 것도 아니어서 홍대병이랑 홍대병이고 힙스터랑 힙스터병 때문에 한국에 쓴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힙스터로 지칭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거리 문화인들이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트래커라는 악기가 얘가 저 같아요. 이상하고 그게 내구성도 안 좋고 샘플도 다 모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 같다고 하시는 모직스럽다, 거예요? 모직스러워. 내구성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로서 쓰기도 애매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악기다. 저도 제이 딜라, 카니에 그리고 뭐 그 모두가 사용한 SP를 얘기를 했지만 MPC도 사용을 했거든요. 모두 빠질 다.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MPC 라이브 2라는 악기를 쓰고 있는데 10년도 안 된 악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막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말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되게 전자장비에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도어리스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정도로 저 안에 이미 DAW가 내장돼 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냥 다른 형태의 컴퓨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저랑 보재기랑 좀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보재기는 일단 스크린이 달려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어리스에 흥미를 느낀 이유가 DAW를 안 써도 돼? 이것보다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돼? 약간 이런 지점에서 흥미를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음악을 손으로 만들어 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지점에서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근데 SP를 되게 주로 많이 쓰시고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MPC가 가지는 아이코닉함을 절대로 이길 순 없죠. 능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SP는 사실 이 SP라는 단어의 그 풀네임이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 많이 유치하고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샘플 플레이어거든요. 그냥 딱 진짜 샘플을 플레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계다. 애초에 처음 만들어질 때도 DJ들 보조 기구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MPC는 애초에 뮤직 프로덕션 센터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 수 있게 해준 거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막 이런 샘플러로 도어리스 셋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면 SP보다는 MPC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힙합 빠져 있고 2단자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너무 진짜 재밌는 얘기다. 나한테도 좋은 좀 정보가 있던 것 같아. 너무 좋다.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둘이? 이거 나올 때쯤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EP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브레이크비트 기반의 앨범을 냈다가 남아있는 곡도 많고 지금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줬을 때 다 내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MC707이라는 이제 그루브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샘플러랑 다른 개념의 악기인데 그걸로만 만든 이제 EP 앨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월 18일에 나왔습니다. 테크노 베이스 앨범이 저도 리믹스 팩은 22일 날 나올 건데 20일이 만약에 지났다면 이미 나왔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저는 20일보다 빠른 18일입니다. 제 거부터 듣고 이제 넘어가 보시면 오케이. 더 좋은 20일 날 하루가 되실 겁니다. 20일 날 파티도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일 날 나눠드린 카드 USB를 여러 군데 제가 자주 가는 곳들 뭐 워프트샵이라던가 한남도의 YYY라는 카페 겸 바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가서 찾아주시고 DJ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DJ가 아닌 분들이 그냥 들어도 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면서 얘는 이런 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고네요. 저도 27일 날 파티를 하긴 합니다. 앨범 릴리즈 파티. 그거 지나서 업로드할 수도 있어. 상관없습니다. 파티는 잘 끝났고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보재기야 폴이었습니다. 예! 엘라이크 짱, 에이오믹스 짱. 에어믹스 짱. 짤라이크 짱 에이오스 짱.